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1차 부등식의 활용이야. 자, 오늘은 일반적인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 실생활 활용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 거속시라고 하지. 그 다음에 소금물, 농도에 대한 문제, 이런 총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활용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일단 활용 문제는 풀이 방식이라는 게 특별한 건 없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1차 방정식이 활용하고 사실 푸는 패턴은 비슷해. 책의 내용을 보면 일단 우리가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지? 문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미지수 정해야 되고, 자, 여기서 미지수 정할 때도 문제에서 물어본 것을 가급적이면 x로 두는 게 좋은데, 만약에 불가피할 경우엔 다른 것들을 x로 둬도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x로 두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만들어 줘야 되겠지. 아마 식을 만들었을 때 그 식의 형태가 이제 1차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이냐 등등 식의 형태에 따라서 그 단원이 나누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푸는 패턴은 다 똑같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는 당연히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1차 부등식으로 식이 만들어질 거야, 그지? 그러면 1차 부등식을 먼저 풀어야 되겠지. 푼 다음에 요 확인 작업을 꼭 해줘야 돼. 정말로 내가 구한 게 이 문제의 어떤 의미와 맞아 떨어지는지. 만약에 용돈을 만약에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어떤 중학생의 용돈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용돈이 막 계산했더니 3,000원 이렇게 나왔어. 한 달 용돈 3,000원 하는 중학생의 용돈 없지, 그지? 아니면 어떤 1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 문제의 의도랑은 좀 너무 맞지 않은 동떨어진 형태의 답이 나왔다는 건 내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산 과정이 아니라 애초에 문제를 잘못 이해했거나 식이 잘못 세워졌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지? 그 오류를 찾는 것 또한 이 수학 실력에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야.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식 만들고 한 번에 풀고 한 번에 답을 찾는 것도 좋겠지만 본인이 틀렸을 때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는 것도 중요한 실력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여기 지금 62쪽에 있는 문제는 조금 많이 쉬워. 그래서 간단하게 식만 세워보고 넘어갈게. 우선 1번. 어떤 자연수의 5배의 8을 뺀 값은, 자,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지, 그지? 어떤 자연수가 이제 뭔지 모르니까 요거를 x라고 두면 5배 하고 8을 뺀 값, 이거 과. 어떤 자연수의, 역시나 어떤 자연수 나왔지, 그지? 요건 또 x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3배의 4를 더한 값, 이렇게 끊어줄게. 그러면 첫 번째 문구에서의 숫자, 그 식과 두 번째의 식의 비교가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지, 그지? 첫 번째 식보다 두 번째 식이 첫 번째 식이 두 번째 식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야. 요거를 이제 식으로 만들어 보면, 우선 어떤 자연수를 x라고 뒀기 때문에 x에 5배를 하고 8을 빼면 이제 두 번째 식 3배를 하고 4를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부등호는 요걸 사용해 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요 식을 푼 다음에 이 자연수라는 단어가 있었고 질문은 가장 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부등식을 풀어서 이 질문에 맞는, 조건에 맞는 x를 찾아주면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 볼게. 한 개에 2,500원 하는데 조각 케이크 몇 개를 살 거야. 몇 개를 살 건데 거기에 포장비가 1,000원이 들어. 1,000원짜리 상자에 포장을 한대. 지금 내가 가진 돈은 2만원이 2만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몇 개까지 살 수 있느냐?
자, 이것도 단순히 계산하면 금방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요거를 우리가 식을 만들어서 수학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 일단 몇 개 사기로 했는지 모르니까 이거를 X개 산다고 하고, 이제 물건의 가격을 식으로 만들어 보면, 한 개 2,500원 했으니까 2,500X는 케이크의 전체 가격일 거고, 여기에 포장비 추가해서 2만원보다 이하라고 했으니까 역시 부등호는 요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를 사용할게. 자, 이거 일단 풀어볼게. 일단 우선 상수항 1000은 넘기고 양변을 2500으로 나누어 주면, 일단 나는 요거 0 2개 지워줄게. 그리고 190을 25로 나누어 주면 190에는 9개? 8개 들어가나? 8개 못 들어가는구나. 7개 밖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175. 자, 또 점 찍어주고, 소수 첫 번째 자리에 요거 6을 넣었더니 딱 떨어지네. 그럼 X는 7.6 이하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 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K개의 개수를 X개라고 뒀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도 요 X는 자연수여야 되겠지. 우리가 케이크를 뭐 7.6개, 뭐 5.3개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조각 케이크를 살 수는 없잖아, 그지? 케이크의 개수라는 건 뭐 자연수여야 되니까 7.6개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므로 나는 최대한 7개까지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답을 해줘야 되겠지. 단순히 부등식을 풀어서 이 부등식에 답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답을 바로 적는 게 아니라 문제의 질문과 상황에 맞게 답을 조정해 줘야 되겠지. 답은 7개까지 살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포장비 1000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8개까지 살 수 있긴 해, 그지? 하지만 포장까지 해야 되니까 7개 살 수 있다고 답을 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우리 핵심 유형 쪽에서도 약간 딱히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어. 여기는 뭐 거속시라든가 농도가 조금 까다롭지. 빠르게 식만 한번 세워보고 넘어갈게. 1번. 자, 여기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는 말이 있지. 자, 연속한다라는 건 뭐 1, 2, 3 또는 100, 105, 106, 107 또는 3500, 3501, 3502와 같이 어떤 수부터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연속되게끔 숫자 3개가 있다는 건데, 그 숫자 3개를 더했더니 87보다는 작다라고 했어.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걸 X라고 둘게. 그 다음은 X보다 1이 더 클 것이고, 연속하니까. 그 다음은 X보다 또 X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식을 만들어 보면 세 수를 일단 더할 거야. 더하기 할 때는 이런 소괄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만약에 뺄셈이나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경우엔 괄호를 써서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덧셈일 땐 필요가 없다. 이 숫자 3개, 세 수의 합이 87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 부등호를 사용할게. 이 부등호를 풀어서 이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x의 값을 구하고, 여기서 질문에서는 세 자연수를 다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세 자연수를 적어야 답이 되겠지. 직접 풀어보도록 하자. 다음에 2번 평균에 관한 문제. 일단 평균은 이건 점수에 관한 거니까 점수, 각각의 과목의 점수의 총점을 과목수로 나눈 걸 전체 평균이라고 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총점에 우리가 총점을 이용해서 이제 식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든. 총점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도록 할게. 일단 국어,
수학, 영어 이 세 과목은 지금 점수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어. 그런데 아직 과학 점수를 과학 시험을 아직 치지 않았나 봐. 근데 과학까지 포함을 해서 이 네 과목에 대한 평균이 90 이상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 그럼 과학 점수는 과연 몇 점 이상, 최소한 몇 점을 가져야 될까라는 거지. 자, 일단 네 과목에 대한 평균이 90점이 된다는 건 네 과목의 점수의 총합은 네 과목의 평균이 90이니까 90에다가 4를 곱해서 총점은 360점 이상이 돼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총점이 360점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부등식을 만들어 줄게. 일단 과학 점수를 X점이라고 두고 나머지 세 과목의 점수는 발표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과학 점수를 더해서 이 네 과목의 총점을 4로 나눈 게 평균이 90인데 평균이 9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총점 360점 이상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자, 평균에 관한 문제는 총점을 이제 식으로 표현하든 숫자로 구하든 이제 총점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면 됩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직접 풀어보면서 잘 안되는 건 수업 시간에 질문하도록 해.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총 7가지 유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속시에 대한 문제. 자, 우선 이 거리와 속력과 시간에 대한 관계. 여기는 뭐 3가지 공식이 있지.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구할 수 있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특히 요 2번 공식 속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일정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 그래서 단위 시간, 보통 1시간, 뭐 1분, 1초에 대한 움직인 거리를 속력이라고 사람들은 정했어. 속력의 뜻이야, 이거는. 이 속력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1번이라든가 3번 공식이 유도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의 단위가 통일이 돼야 돼.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뭐 시를 쓰는지 분을 쓰는지 초를 쓰는지 이건 시간의 단위 조심. 자, 그리고 또한 이 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를 쓰기도 하고 미터를 쓰기도 하고 뭐 작은 그림인 경우엔 센티미터를 쓰기도 하지, 그지? 그래서 시간 단위는 주로 시, 분, 초가 있을 것이고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가 있을 거니까 그 하나의 문제를 풀 땐 그 단위를 모두 통일시켜서 식을 세워야 한다는 것 꼭 조심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요거 속력에 대한 뜻을 이용해서 거리와 시간에 대한 식이 유도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매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요렇게 많이 외우고 있지, 그지? 실제로 요 동그라미 그려주고 이 동그라미 안에 거리와 동그라미 안에 반 잘라서 위에는 거리, 밑에는 또 반 잘라서 속력과 시간을 배치시키면 위와 아래는 요 둘과의 관계는 나눗셈의 관계고 서로 이웃한 관계는 요 곱하기 관계. 요 그림이 뭐 상당히 생각보다 괜찮아, 써보면. 그래서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한 것, 속력을 구하려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 그리고 뭐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 이렇게. 자, 이제 공식은 이렇게 좀 최대한 이제 쉽게 외우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역시나 활용 문제니까 상황에 맞게 식을 세우고, 이 거리를 이용해서 부등식이 세워질 수도 있고 속력에 의한 부등식이 세워질 수도 있고 시간에 대한 부등식이 세워질 수도 있어. 이제 거리와 속력과 시간 중에 반드시 이것으로 식을 세워야 된다 라는 법칙은 없어. 그 상황에 맞게 그때 우리가 대처하면 돼. 자, 그래서
주로 이 거속시 문제는 내가 요거를 잠깐 그려놨는데 요거 이런 식으로 자, 문제를 풀 때 일단 그 문제에 맞게 뭐 식이 세워지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요렇게 표를 만들어 거리와 속력과 시간이 있고 요 밑에는 내가 두 줄을 쓴 이유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상황 뭐 사람이 두 사람이다든가 아니면 뭐 걸어갈 때 뛰어갈 때 라든가 등산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또는 뭐 강물이 내려가는 것 거슬러 올라가는 것 등등 보통은 두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두 줄을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세 가지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 개 더 추가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거리나 속력과 시간들을 이제 넣어주되 자, 문제에서 만약에 거리를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거리를 미지수로 둬야 될 것이고 반대로 시간이 미지수일 수도 있고 속력이 미지수일 수도 있지 그지? 자,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두 가지 항목을 문제에서 채워진다면 나머지 다른 항목을 가지고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세워질 수가 있을 거야. 자,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요 거속시 표를 완성해 나가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주도록 할게. 1번. 자, 현진이가 8km 떨어진 학교를 가는데 시속 3이라는 속력으로 걸어간대. 이 친구는 걸을 때 속력이 시속 3이고 뛸 때는 시속 5로 바뀐대. 자, 근데 2시간 이내 가야 된대. 자, 그러면 걸어갈 때와 뛰어갈 때 이 두 가지 상황이 주어졌고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표를 완성해 보면 일단 걸어갈 때는 시속 3이었고 그럼 뛰어갈 때는 시속 5였지 그지? 참고로 이 문제에서는 시간의 단위는 시를 쓰고 있고 다음에 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를 사용하고 있다. 시와 킬로미터를 이용해서 빈칸들을 채우도록 할게. 자, 여기서 걸어간 거리를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걸어간 거리를 x라고 뒀다면 뛰어간 거리는 전체 거리 8km에서 걸어간 거리를 빼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 거리와 속력이 이렇게 빈칸이 문제에 맞게 미지수를 사용해서 문제에 맞게 이렇게 식이 세워졌어. 항목이 채워졌어. 자, 그럼 남은 건 이제 시간 남았지, 그지? 시간을 이 거리와 속력을 이용해서 구한 다음 시간이 현재 문제에서는 2시간 이내에 걸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이용해서 부등식이 세워지겠지. 자, 일단 거리와 속력은 x와 3일 경우엔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3분의 x 뛰어갈 때는 5분의 8 빼기 x. 자, 그럼 식을 세우면 일단 걸어갈 때의 시간과 뛰어갈 때의 시간을 합쳐서 2시간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등호가 달려있는 왼쪽이 작다는 부등호를 사용할게. 그래서 이 부등호를 풀어서 자, 걸어갈 땐 이렇게 몇 킬로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 x에 대한 값들을 구해주면 되겠지. 자, 이건 식만 세울 거고 만약에 이 식을 풀어서 안 풀리면 그때는 또 개별적으로 질문하도록 해. 자, 그럼 1-1번보다 차라리 뒤에 뒤에 핵심 유형 쪽에서 거속시 문제 몇 개 다뤄줄게. 자, 다음에 농도에 대한 문제. 자, 일단은 농도는 초등학교 때는 요거를 진하기라는 표현을 쓴다. 진하기 또는 농도. 진하기는 주로 비율이고 농도는 주로 비율 중에서 백분율을 사용해. 농도는 단위가 퍼센트를 주로 사용한다. 자, 이게 농도의 뜻. 자, 여기서는 뭐 소금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설탕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당근 주스,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와 같은 주스 종류일 수도 있고 다양한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소금물이 굳이 아니더라도. 자, 중요한 건 이 농도라는 건 그 전체 소금과 물의 합성어인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백분율을 쓰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줄게. 곱하기 100을 해서 농도라는 걸 정의 내렸어. 그래서 이 농도를 이용해서, 요 농도의 정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을 유도했어. 자, 여기선 이 소금물 문제에 관해서는, 그 농도에 관한 문제에서는 이 소금의 양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뭐 한 90% 이상의 문제가 이 소금의 양, 뭐 용매라고 하지, 그지? 이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식이 뭐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소금 양을 구하는 공식은 농도인데 100분율이기 때문에 100분의 농도에다가 전체 소금물의 양을 구해주면 돼. 자, 여기서 소금물이나 소금의 단위는 무게야, 질량. 주로 이제 그램을 많이 사용하지만 아까 고석시와 마찬가지로 이게 뭐 킬로그램일 수도 간혹 있겠지, 그지? 그렇게 막 많지는 않겠지만 주로 그램 단위를 많이 쓰긴 하지만, 뭐 얘가 뭐 때 가끔씩 보면은 부피를 쓰기도 해. 밀리리터라든가 리터 같은 거.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그램이라는 단위를 쓸 거다. 무게다, 질량. 자, 그래서 소금을 이용해서 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이거 농도 관한 문제는 이렇게 뭐 2번 같은 경우는 표가 일단 그려지긴 했는데, 요 2번 문제 먼저 풀어보고, 나는 요 소금물 문제를 그림을 보통 그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 자, 일단 2번은 아까 고속시와 마찬가지로 표를 그려놨는데, 농도가 있고 소금물이 있고, 자, 그러면 소금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 요건 이제 보이지 않잖아, 그지? 소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까 소금을 구하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소금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으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세울 거야. 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면 5%의 소금물 80g이 있고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8% 이상의 소금물을 얻으려고 한다. 그럼 일단 섞기 전엔 두 가지 종류의 소금이 있는 거지. 소금물이 있는 거지. 5% 농도와 8% 농도. 자, 5%는 80g이라고 했고 10%의 소금물을 몇 g을 섞는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미지수 x라고 뒀어. 그래서 이렇게 총 섞기 전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소금물을 준비했고 각각의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계산해 주자. 일단 5% 농도 8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그리고 10%의 농도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10 곱하기 x가 되겠지. 자, 이 두 개를 섞었을 때 일단 8% 이상이 된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 8%짜리 소금물을 먼저 만들 거야. 예상을 하는 거지. 농도가 8%가 되었을 때 들어있는 소금의 양보다도 섞기 전에 그 각각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더 크거나 같다 라고 두면 될 거다. 자, 그럼 일단 소금물이 80과 x를 섞었으니까 80 더하기 x의 질량이 되었을 것이고 8%라고 예상을 했다면, 가정을 했다면 거기에 들어 있어야 할 소금의 양은 100분의 8 곱하기 80 플러스 x였을 거야. 자, 그러면 섞기 전에 요 각각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과 섞었을 때 8%짜리 소금의 양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식을 만들어주면 100분의 농도 5% 곱하기 소금물의 양과 100분의 10 곱하기 x가 8%의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보다도 더 크거나 같다. 이제 요 부등식을 써주면 되겠지. 자, 요 부등식을 풀어서 이제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요거 소금물 문제에서는 농도 100분율을 다시 비율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소금물 문제는 분모가 100인 이런 분수가 사용이 되어질 거야. 이거를 각각을 계산하지 말고 양변에 100을 곱해서 요 분모를 일단 없앨게. 자, 그러면 5 곱하기 800이니까 5 곱하기 80이니까 400 10x. 8 곱하기 괄호에 800 더하기 x 80 더하기 x구나. 잘못 적었다. 잘못 적었어. 80 더하기 x는 요거 바로 분배 법칙을 써버릴게. 이렇게 해서 동유항 400은 우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400이니까 x는 120 이상. 그래서 10%의 농도 소금물은 최소 120g 이상을 준비하면 섞었을 때 8%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지. 자, 그래서 보통 농도 문제도 소금물 문제도 이렇게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긴 했는데 나는 요걸 주로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서 표현하거든. 그림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2-1번 요거는 색만 세울게. 자, 우선 뭘 준비하냐면 요 그릇을 준비를 해. 네, 그릇을 이미지를 좀 갖다 놨는데 이렇게. 자, 소금물. 자, 첫 번째 소금물은 6% 짜리, 두 번째 그릇은 3%짜리.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림엔 이제 두 개를 섞을 거야. 자, 첫 번째 그림에는 6%니까 여기 농도를 이렇게 표시해줘. 소금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농도와 무게를 표시해주자. 그 다음 3%짜리 소금물은 몇 g을 섞는지가 안 나와 있어. 그럼 요거를 xg을 준비할게. 두 개를 섞으면 일단 어떤 걸 기대하냐면 5% 이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두 개를 섞었을 때의 농도가 5%라고 가정을 하고 250과 x를 섞었으니까 여기엔 250 더하기 x g의 소금물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자, 그런데 이 왼쪽에 6%, 3%에 들어있는 소금보다도 5%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더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부등호는 왼쪽이 크거나 등호가 사용된 부등호를 사용할게. 자, 이렇게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주고 요 각각의 그릇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의 양을 계산해야 되겠지. 소금을 구할 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마찬가지 섞었을 때 5%짜리 농도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보다 좌측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지. 자, 이렇게 식이 세워진다. 자, 이것도 푸는 방법은 양변에 100을 곱해서 분모를 미리 날려주고 계산해주면 편하다. 자, 이렇게 소금물 문제는 이렇게 그릇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서 농도와 질량을 표시해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을 가지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세우는 게 조금 더 쉬울 거고, 거속시는 표를 만들어서 푸는 게 좋을 거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냐? 67페이지의 1번 문제. 거속시 문제와 그 농도 문제는 각각 한 문제씩만 풀고 이 영상을 마무리할게. 우선 1번.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땐 시속 3km를 걷는다. 자, 5시간 이내로 출발점으로 되돌아와야 돼. 그럼 총 몇 킬로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러면 고속시 문제니까 표를 그려야 되겠지. 표를 미리 그려놨거든. 이렇게 이거 활용할게. 자, 일단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두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자, 올라갈 때의 거리를 x라고 두면 올라간 곳을 그대로 따라서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올 때의 거리도 x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올라갈 때는 속력이
시속 2, 내려올 때는 내리막이라서 조금 더 빠르네, 그지? 시속 3. 이렇게. 거리와 속력의 항목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겠네.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내려올 때는 속력분의 거리. 자, 이때 이 시간이 올라갈 때 내려올 때 합쳐서 5시간 이내에 다시 도착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을 이용해서 부등식이 5시간 이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생각보다 간단하지, 그지? 다음에 2번 문제. 자, 우선 12% 100g, 16%는 몇 g인지는 모르지만 섞어서 15% 이상의 소금을 만들려고 한다. 일단은 오늘 그림으로 그릴게. 세 가지 그림을 준비하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릇에는 12% 농도를 가진 소금물 100g. 두 번째는 농도는 16%인데 요걸 몇 g을 섞는지 몰라. 몇 g 섞을지 아직 정하지 않았어. 요거를 그럼 xg을 섞을게. 두 개를 섞을 거야. 그러면 100과 x를 더했기 때문에 두 개를 섞으면 100 플러스 x가 될 것이고, 이때 이 농도는 15% 이상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15%짜리 소금물을 만들어 줄게. 그리고 왼쪽 섞었을 때의 농도가 15% 이상이 돼야 되므로 부등호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 왼쪽이 큰 부등호를 사용할게. 그러면 이제 식을 만들자. 요 각각의 소금물의 그릇에 들어있는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다음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여기 이상이니까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지. 자, 이 식을 풀어서 x의 범위를 가지고 몇 그램 이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자, 다음에 한 개 더 풀어볼까? 3번 문제 한 개 더 풀어볼게. 10% 200g에 이번엔 소금물이 아니라 그냥 물을 더한대. 물을 섞어서 8% 이하가 되게 한다. 일단 마찬가지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릴게. 이렇게 좀 그릇을 3개를 준비하고, 자, 첫 번째 그릇에는 10% 농도 소금물 200g을 준비해주고, 자, 두 번째는 이 소금물이 아니라 그냥 물이야. 물이니까 농도 없겠지, 그지? 0% xg을 준비할게. 두 개를 섞었을 때 8%의 소금물은 200과 x를 섞었으니까 무게는, 질량은 200 더하기 x인데 8% 이하라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사용할 거야. 요 각각의 그릇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계산하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물에는 소금이 없으니까 여기는 소금이 없어. 여긴 제로. 자, 다음에 우변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그래서 부등호는 오른쪽이 크거나 같은 부등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자, 그럼 반대로 이게 물이 아니라 뭐 소금을 더 넣는 경우도 있겠지, 그지? 그럴 땐 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아니라 그냥 소금의 양 x를 그대로 더해주면 되거나, 아니면 뭐 소금물을 덜어내고 거기에 다시 뭐 물을 붓고 또 소금물을 더 첨가하고 물을 섞고 소금 더 넣고 막 이런 다양한 변질된 형태들이 있겠지, 그지? 하지만 간단하게 그릇의 그림을 모양을 그려놓고 거기에 각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부등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훨씬 식을 세우는데 부드럽게 식이 세워질 거야. 자,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긴데, 자, 기타 나머지 다른 문제들 풀면서 잘 안 되는 건 이제 수업 시간이든 아니면 수업 외적인 시간에든
개별적으로 질문하면 얼마든지 풀이 해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자.